고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48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192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926년 60만세 운동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순종이 이제 1926년 4월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순종의 인산일이 6월 10일이었던 거죠.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그 인산일이 이제 6월 10일로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제2의 3.1 만세 운동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다.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었죠. 이들이 이제 6월 10일에 맞춰서 대규모 만세 운동을 계획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일본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3.1 운동이 일어났던 걸 기억하니까 거기서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인산일에 맞춰서 또 만세 운동이 일어날 거를 예상했겠죠. 그래서 일제는 서울 지역에 삼엄한 경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서울에만 거의 7,000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아예 인천 앞바다하고 그 부산에는 배까지 함대까지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사전에 검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소리냐? 당시 그 일제 경찰이 그 화폐, 위조 화폐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쇄소를 막 뒤졌는데 그 인쇄소에서 그만 그 60만세 운동 경문이 발견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사회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체포가 됩니다. 이때 이제 이 60만세 운동을 해외에서 상하이에서 기획을 했던 사람이 경북 김천 사람이죠. 김단야라고 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고 실제로 국내에서 60만세 운동을 계획한 사람은 안동 사람 권오설이었습니다. 이 권오설의 권오설은 뭐 이때 체포돼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요. 권오설의 철로 만들어진 관이 지금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안동에 있는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안동에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독립운동 기념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경북인들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사전에 준비를 했으나 많이 체포가 돼버렸죠. 사전 근거로 체포돼버리고 천도교도 3.1 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가 심했겠죠. 그래서 준비는 했지만 제대로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진행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감시가 심해서 남은 세력은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은 일제의 그러한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미리 준비한 경문을 서울 곳곳에 뿌리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학생들밖에 없으니까 이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당연히 일본은 강경하게 진압을 하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학생 중심으로 이런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졌지만 3.1 운동만큼 이렇게 막 거족적으로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고 강경 진압 때문에 체포된 학생들만 한 200여 명 이상 검거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때도 치열하게 전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에서의 그 천도교와 좌익 사회주의 계열에서의 계열이 우리 통일된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겠죠.
통일된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이 민족주의 진영에서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 민족주의 진영 플러스 사회주의 진영이 손잡고 만든 민족유일당 신간회가 1927년에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3.1운동에 이어서 60만세 운동도 학생들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일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학생들의 항일운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겠죠.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학생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은 뭐 독서회 등 다양한 비밀 결사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에 대한 토론도 펼치고 학습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뭐 동맹 휴학을 하는 등 다양한 저항운동을 펼쳐갑니다. 주로 초기에는 학내 문제라는 게 뭐겠어요? 식민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민족 차별 교육을 하는 거. 그래서 식민지 차별 교육 반대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 위주의 교육 제도를 확립해 달라. 한일 간의 학생 차별을 철폐해 달라. 이런 요구 운동으로 점차 발전해 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죠.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에서 광주로 광주로 가는 통학 열차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나주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나주로 등하교를 하는 거죠. 통학버스를 타고. 그런데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차 안에서 한일 학생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지고 패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런 일왕 여학생, 뭐 한국인 여학생 희롱 사건을 일본 경찰들이 처리하면서 너무 차별적으로, 편파적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졌던 거죠. 그런데 11월 3일 11월 3일은 당시 일본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개천절이잖아요. 뭐 음력으로 하면 근데 이때가 또 하필이면 그 당시 천황 일왕이었던 메이지 일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뭐 학교에서는 그렇겠지만 강제로 학생들 신사참배 같은 걸 요구하는 거죠. 등교에서 신사참배해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한국인들 학생은 한국 학생들은 더욱더 불만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계기가 되니까 이제 제대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경문을 뿌리면서 항일운동을 펼쳐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서울 지역으로까지 확산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생들 차별받고 뭐 이런 걸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돼서 식민지 교육 철폐하라 라는 운동들을 펼치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는 이유는 우리가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뭐하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민족해방 이런 주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거죠. 1929년 11월 3일 시작돼가지고 이듬해인 3월까지 전국에서 시위와 동맹 휴학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요. 참여한 학교만 해도 320여 개가 참여를 합니다. 이로써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고 이후 학생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때 참여한 그 학생들 숫자가 뭐 5만 4천여 명? 뭐 그것보다 이제 징계받은 학생들이 몇이냐라고 보면 무려 그
582명, 그러니까 한 600명 가까이가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무기 정학 받은 학생들도 2,330명.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어났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순하게 차별만이 아니고 차별 철폐만이 아니고 독립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들어졌던 조직 신간회가 이걸 전국적으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진상조사 내용을 전국적으로 또 알려가는 신간의 조직을 이용해서 알려감으로써 확대되었다. 그러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내용이 짧아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10분이 넘네요. 여기까지 할게요.